자, 이제 장외 주식을 파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이분과 함께 장외 주식 공부하기 또 저희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또 한 가지 이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 오늘도 나와 계시네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공부할 거는 어떤 분야일까요? 오늘도 좀 재미나게 좀 해주세요. 예. 역시 그 주식이라는 것은 실물 경제와 떨어져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준 의장의 앞으로의 경제 불확실성 또는 코로나19의 재발생 여부가 부각되면서 시장이 급락했죠. 이 급락된 원인은 실은 이런 불안 심리는 이미 시그널을 여러 번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들이 이거 받아들인 입장이라든가 실은 좋은 말만 듣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장에서는. 근데 이미 여러 번의 시그널을 무시하고 들어간 개인들이 혹시나 피해나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특히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표현합니다. 탈동조화죠. 실물 경제와 주식이 동떨어져 가는 현상에서 유독 동조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의 상승으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에 있는 공모주 시장은 급격히 그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4배 이상의 예비 심사 청구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에 상장 예비세 청구비 4배가 급증했습니다.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한 60개 종목이 예비 심사 청구를 하였고 그동안 지원됐던 기업들이 쏙쏙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모주라는 것은 시장이 좋아야 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투자 심리, 투심이죠. 이 투심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이 좋을 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심리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공모가 밸류를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이 상당히 높은 밸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높은 공모가에 시작을 해서 개인들이 피해 봤는데 요즘 들어서 상당히 가격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면서 공모시장에 뛰어들고 있기에 개인들에게는 좋은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공모시장에서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올 하반기에 가장 크게 관심 가는 종목들이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 SK 바이오팜, 빅히터 엔터테인먼트 이 두 종목이 이 전체 공모주의 판세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특히 5월에서 6월까지 청구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들어온 게 카카오 게임즈가 어제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카카오 그룹 계열사에서 제일 먼저 청구가 됐고 아마 하반기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기업들이 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선방을 날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 내에서는요. 장이 좋다고 보니까 특히 언택트 관련점으로서 게임 중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의 수혜주로서 어제 심사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애니원 상당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 방지, 특히 우리 방수 방지에서는 세계 넘버원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6월 4일 날 청구를 하였고 센코 또한 6월 3일 날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유명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5월 28일 날 청구를 하였습니다. 자, 승인난 기업들 보시죠. 우리가 청구와 승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는 심사위원회에 우리 회사가 어떤가 하고 청구를 하는 것이고 승인은 그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기업들을 말합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SCM 생명과학 오늘 3월 달에 실은 공모를 철회했었죠.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제 아주 공모 잘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8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SCM 생명과학이 6월 8일 날 9일 날 공모를 마쳤고요. 젠큐릭스가 6월 15일과 16일 공모를 앞서고 있고 SK 바이오팜 6월 23일과 24일 공모일입니다. 7월 1일 날 상장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마젠까지 남아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젠큐릭스 같은 거는 유방암 애우진단 키트를 만든 최초 회사입니다. 지금 코넥스, KOTC, 코넥스 시장에 특히 코넥스에서 시가총액 1위를, 거래량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이번에 코스닥으로 상장을 이전하면서 상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애니원 또한 앞서 말했지만 이 두 종목, 특히 이제 강소기업 이 두 종목은 눈여겨보시고 그래도
청구기업과 승인난 기업 중에서 가장 뛰어난 두 회사를 보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우리가 알고 있는 SK 바이오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공모주 대 공모주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 방송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맛대 대결처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봐서 냉정하게 어떤 회사가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주요 주주는 SK 주식회사가 100%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SK 주식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여러 회사들을 분사를 했지만 이 SK 바이오팜은 뚝심 있게 들고 갔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시혁, 넷마블, 스틱이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방시혁 대표가 들고 있죠. 매출액, 전년 2019년 매출액 1238억 원. 빅히트 5870억 원. 어마어마하죠. 이게 BTS에서 일하는 거의 매니지먼트 사업의 90%가 집중되어 있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영업이익이 SK 바이오팜 마이너스 792억 원. BTS가 987억 원. 예상 기업 가치로는 6조에서 8조로 예상합니다. SK를요. 빅히트를 높게는 3조에서 더 높게는 5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SK 바이오팜이 기관이라든가 개인들한테 사랑받는 이유가 대한민국 제약회사 바이오회사 최초로 신약 물질을 개발을 해서 완료까지 했습니다.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FDA 승인을 났는데 이 두 종목 있죠. 엑스코프리라든가 스노시가 있습니다. 주요 매출 처죠. 그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이 주요 매출처입니다. 우리가 장점과 단점, 이 성장성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장점으로서는 SK 바이오팜은 국내 책2 FDA 승인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회사가 상장될 시 유통 물량이 단 5% 되지 않습니다. 현재 25%의 구주를 내놓습니다. 이 중에 20%는 우리 사주, 나머지 60%는 기관이 갖죠. 이 중에서 일반 공모로 떨어지면 한 39만 주 정도, 한 5% 정도가 한 달 정도 유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공모 이후에 급등이 9만 원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단점은 국내 최초 빌보드 차트 연속 2년 연속 4개의 노래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틀즈보다 더 높은 기록을 세운 BTS입니다. 엄청난 애들 아니겠습니까? 단점은 기본적으로 SK 바이오팜은 이미 승인된 내전증 치료제가 스노시 이 두 종목들이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스노시 같은 1조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달랑 24억 원 벌었습니다. 이 100억도 나오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되고 있는 8개 중추신경 관련 임상들이 대비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반응하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BTS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나 많이 모든 매출액이 BTS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거의 90%입니다. 매니지먼트 사업에. 그래서 사업의 다격화가 필요하겠죠. 또는 BTS에 쏠려 있는 현상들을 다른 여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여타 그룹들을 또 만들어서 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군대 문제입니다. 이 군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가 모르겠지만 실은 이 BTS 정도는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죠. 그래서 그룹의 팀원들이 하나둘 군대를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왜?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또 단점입니다. BTS의. 성장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SK 바이오팜의 성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중추신경계를 거의 20년 가까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대단합니다. SK그룹이 이 보여준 바이오의 사랑은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2개 종목을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집중돼 있죠. 중추신경계에 집중돼 있는 것이 문제고 앞으로 임상 절차가 들어가고 있는 8개의 종목도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겠고요. 성장성이라고 보겠고요. 단점이면서 성장성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성장성은 방시혁의 개인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대를 나온 방시혁 대표가 처음에 이 회사를 설립할 때 지금도 7년 전입니다.
있는 멤버들 전체가 다 시골 애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SM이라든가 JYP라든가 YG 이 대단한 애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들이 뭉쳐서 BTS를 만들었습니다. 의지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BTS를 만드는 실력을 방시혁 대표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2의 제3의 BTS를 만들 수 있다는 노하우. 이게 가장 큰 성장성의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두 종목을 비교하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안도 없고 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가? 이건 단순한 기업의 영업이익 가치가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회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SK바이오팜이 그 실력을 보였습니다. 이미 오픈을 해줬죠. 수노치라든가 내전증 치료제를 오픈을 했지만 현재 매출액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아마 이번에 나온 공모주로서 한 2천억 가까이는 마케팅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목이 하나 탄생될 때까지는 있잖아요. 많은 시간이 부여되는 게 바이오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시장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기대감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SK바이오팜보다 언제든지 새로운 히트곡을 만들 수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다시 한번 힘겹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BTS의 성공을 보시면 빌보드 200의 1위, 이게 세 앨범, 네 앨범입니다. 연속입니다. 이게 비틀즈를 능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오피셜 차트를 1위를 달렸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이튠즈 앱에서 이 86개국에서 있잖아요. 이 1위를 달렸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보이그룹,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또 한번 자랑해 봅시다. 요즘 그 언택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콘서트를 하지 못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급격히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돌파구는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라는 돌파구를 통해서 얼마 전에 방방콘을 했는데 그들이 참여한 시간들을 보시면 이게 한 BTS 한 그룹입니다. 공연 총 시간이 23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연결된 지역만 162개국, 이게 공연 감상인을 해시태그가 646만, 공연 동시 접촉자가 2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이게 게임이 아니라 BTS 한 그룹의 유튜브였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BTS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 자료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이 79만 명이 증가됐습니다. 전체 관광객의 7.6%, 소비재 수출액이 11억 달러.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및 소비재 수출 증가했다는 경제적 효과를 보시면 생산 유발 효과,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4조입니다. 이게 한 기업이 이뤄낸 힘으로써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의 26배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BTS의 힘입니다, 바로. BTS의 성공을 한번 숫자로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전년도 2019년도 공연한 나라가 13개국이었습니다. 월드2가 열린 기간이 14개월 동안 24개 도시에서 콘서트가 열렸죠.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인 최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동원한 관객 수 갈아치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관객이 몰린 일본이 36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BTS가 월드2에서 동원한 숫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느 중소도시나 많은 인구들이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누가? 스스로. 이 아미들의 모임은 상당히 충실도가 높습니다. 이 아미의 힘이 현재 BTS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이 BTS 성공은 이미 대한민국의 자랑을 떠나서 전 세계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년도에 BTS가 벌어들인 돈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벌어들인 987억 원이거든요. 현재 1분기에 벌어들인 돈이요. 이 BTS 하나로만 봤을 때 보시면 602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여러 가지에서 놀라운 기록들을 가르치고 있는 BTS입니다. 너무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BTS를 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추천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다각화, 사업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이 상장을 앞두고 마지막 포즈를 맞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래티넘 인수가 결정적이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올 하반기 대부분 45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하는데 올 4, 4분기에 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가율은 이 그래프로 보시듯이 보시면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19년 급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연예 기획사 상장되어 있는 SMIG, JYP 이 세 개를 합쳐도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독보적 선두 유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상장 시 시가총액 4조 이상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